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워 인터뷰 진행의 아나운서 임현정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문화와 예술이라는 장르가 조금씩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자신이 좋아하는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마음의 치유를 하기도 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만큼 문화예술 발전에 노력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다양하고 색다른 장르로 문화 힐링을 선사하는 분들을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파워 인터뷰와 함께 하시죠. 훌륭한 예술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문학과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열정을 담아 창작활동을 펼쳤는데 성큼 다가오는 가을의 문턱에서 지역민을 위한 풍성한 문화행사가 열리는 경남고성.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고성지회를 찾아 예술 문화와 한층 가까워지는 시간을 마련해보자. 네, 곧 있으면 고성 지역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질 텐데요. 이 두 분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고성지회 정영도 지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한 분 더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연예예술인협회 고성지회 남재현 회장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남재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면서 고성 지역에서 어떤 축제들이 펼쳐지는지 다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정영도 지회장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성 문화예술 발전의 중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고성 예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성 예총은 언제 좀 설립이 됐는지 소개 말씀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예총지회는 2005년 5월에 작고하신 시조 시인신 김춘락 선생님께서 설립을 하셔가지고 계속 이어오시다가 작년에 작고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고성군청의 지하를 빌려가지고 예총 사무실을 꾸렸습니다. 그렇게 한 게 제가 이제 2013년 1월 29일자 지회장을 비선돼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고성 예총이 출범한 지도 9년이 다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좀 많은 역할을 해왔을 것 같은데 사실 출범 시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많이 늦었습니다. 네. 예, 많이 늦었고 인간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1962년도에 수립을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그쪽에는 아주 좋은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배출되고 인근 우리 도시에 있지만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문화예술적인 인프라를 구성해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늦게 이제 발족도 했지만은 지역이 농촌이다 보니까 뭐 다소 출범이 늦긴 했지만 사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좀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전반적인 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연간 계획을 짜고 사실상 예총 산하에는 산하가 아니고 같은 협력단체가 5개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는 이제 문예비라든지 미예비라든지 음예비라든지 이제 국악협회, 그다음에 이제 연예인협회 뭐 이래 해서 5단체 있는데 우리 이제 예총 본부에서 하는 게 이제 문학기행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문화예술의 밤, 성년의 밤이 있고 그다음에 고성문예지라고 해가지고 책자를 매년 발간합니다. 그런 사업이 있고 네. 그 외에 이제 디카시 페스티벌 그다음에 문예에서 하는 문학의 밤이라든지 문학지 발간 그리고 이제 미예에서는 정기 회원전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연예인협회에서는 전국 공룡 가야제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큰 행사를 지금 하고 있고 네. 또 음악에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국악에서는 국악의 한마당이라는 이런 행사들을 지금 진행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장르에서 이 지역 예술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다 좀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남지훈 지회장님과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올 하반기죠.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축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은 좀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남고성 공룡 전국 가요제가 곧 개최를 앞두고 있죠. 네. 일정이 나왔습니까? 네,
올해로서 전국 공룡 가요제가 3회째에 접어듭니다. 접어드는데 그 앞서 1회를 하기 전에는 길거리 가요제를 우리가 행사를 하다가 그걸 더 발전을 시켜서 전국 경남 고성 공룡 가요제로 명칭을 새로 잡았습니다. 예, 그래 한 나머지 지금 3회째입니다. 3회째인데 8월 30일 날 74명의 심 접수자를 겨뤄서 9월 27일 날 14명이 선정이 돼서 거기서 본선을 겨루게 됩니다. 예, 현재 3회째인데 이 공룡가요제가 전국을 무대를 하는 고성의 큰 자랑거리이자 큰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공룡이라는 고성의 브랜드와 함께 전국 가요제로 지금 이어지는 만큼 좀 어깨도 무거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은데요. 좀 전국에서 좀 재능과 또 끼가 똘똘 묻힌 참가자들이 이번 가요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좀 대상을 거머쥘 수 있는 팁을 알려주신다면요. 예, 1회 때 우승자가 고성 대가면의 이운영 씨였고, 네. 2회 때 우승자가 강주, 전라도 강주에서 백유환 씨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을 제가 서울 쪽에 큰 대회에 한번 추천해서 올렸습니다. 네. 예, 올렸는데 학생이자 이래서 부모님이 반대를 해서 1회 우승자는 안타깝게도 참석을 못하게 되고, 아쉽네요. 예, 2회 우승자가 참석을 해서 지금은 방송국, 라디오 방송, TV 방송, 각종 행사에 지급이 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이에 대한 그런 전화가 메시지가 올 때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이 가요제로 인해서 우리가 가수 지망생을 선정을 하는 게 목적이지만 또 하나는 지역 시장을 또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조금 활성화를 시키는데 큰 보탬이 되고자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가요제입니다. 네. 예, 가요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너와 또 무용, 또 첫째가 가요겠지요. 음정 박자 네. 정확하게 나오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둘 겁니다. 둘 거고 현재 한 4, 5명 정도가 눈에 띄게 전국 대회 어디다가 나놔도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 내는 가수다 할 수 있을 정도 실력자들이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9월 27일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 무대에 함께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국 가요제 그 위상에 맞는 만큼의 많은 전국에 있는 참가자들이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위상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축제인가요? 예, 우리가 공룡가요제와 마찬가지로 제3회 경상남도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탑밴드, 틴틴 탑밴드 가요제를 네.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목적은 청소년들이 솔직히 갈 곳이 없어요. 예, 갈 곳이 없고 학교마다 동아리 활동이나 취미생활 또 강의를 받으면서 실력이 가수 못지않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걸 토대로 해서 학창 시절에 좋은 추억이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잡아주고 싶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앞서서 좋은 취지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일까요? 좀 문화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반드시 청소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다 하는 것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학교 갔다 오면은 학원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럼 집에 들어와서 또 기계적인 일을 마쳐야 됩니다. 그런 시간에 반복된 시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학생들에 대한 그 스트레스나 또 학창 시절의 즐거운 그 추억, 또 자기의 또 그 재능도 한번 발휘할 수 있는 그 열정과 힘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고자 이 가요제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남지현 지회장님께서 학생들이 너무 이제 공부에 얽매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우려를 하시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 같습니다. 정윤도 지회장님께서도 청소년들에게 좀 미칠 수 있는 문화성, 뭐 지역성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제 문화예술적으로 지역의 여건이 서대도 말씀드린 인프라가 안 좋은 데 살다 보니까 네. 자기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지 못하고 또 노출할 수 없고 또 누구하고도 접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었다는 게 우리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예총에서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마음껏 자기의 마음을 열어놓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고 싶고 또 그런 기회를 많이 주어져 노력을 합니다. 아직 부족한데 힘껏 더 노력할 테니까 많은 분이 참석을 해주시고 열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많은 행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연간 행사에서부터 꼼꼼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고성 예총이 출범한 이후에 지역 문화에도 어떤 큰 바람이 일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고 어쩌다 우리가 이제 경남 도단위 행사를 가면은 조금 그 어떤 기가 죽어가지고 네. 좀 자기의 마음대로 이상을 펼치지 못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우리 다행스럽게도 김춘하 선생님께서 예총을 결정하시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고성에 있는 지역 예술인들이 개소를 하게 됐고 또 뭔가 나도 예술을 한다는 그런 어떤 자긍심을 가지는 그런 기회도 됐고 네. 이제 이걸 또 이끌어가는 어떤 사무국이 고성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런 공간을 확보했다는 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앞으로 좀 더더욱 고성 지역에 좀 지역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더욱더 마련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사실상 저희들에게 큰 과제입니다. 지금 네. 과제인데 우리 경남에서 고성군이 유일하게 문화예술 해관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자꾸 저도에서 말씀하듯이 문화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된 지역인가를 알 수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문화예술 해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만들어지려 그러면은 적어도 소요된 예산이 250억 내지 300억이 필요합니다. 네. 그게 우리 이제 사실 지역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재정 자료들을 보면은 군이 한 7%, 8%도 안 될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공무원들을 봉급을 준데 급급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외부에서 돈을 가져오게 되는데 250억 내지 300억을 마련한다는 일은 정말 용이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마련될 때까지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목마르게 기다리고 발톱동만 치고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 될 때까지 지금 이제 우리 고성의 구업사무소라는 좋은 장소와 건물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생활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어줘 가지고 우리 예술인들이 거기에서 작품 전시도 하고 또 공연도 하고 필요한 세미나도 하고 그다음에 소극장 같은 것도 만들어서 상영도 하고 또 더욱이 우리 고성에는 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가 안정된 사무실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다가 그 단체에다가 안정된 사무실을 하나씩 만들어주는 게 가장 시급하고도 급선한 문제입니다. 급선 문제니까 이 부분을 지금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지난 7월 29일자에 지방 예술진흥법이 발효가 돼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이런 부분의 정책적인 배려와 예산의 지원이 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예술인들이 예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좀 다양한 행사도 준비를 해야 되고 지역 예술인들이 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하루빨리 마련이 돼서 많은 지역 예술인들이 좀 자신의 끼와 또 재능들을 좀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절실합니다. 네. 현재 그렇다면 운영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예총 사무실이 추가돼 가지고 네. 각 단체들이 각각 흩어져 있습니다. 그 자기들 나름대로 회원들이 낸 회비에 의존해 가지고 거기에서 뭐 겨우 월요일 하면은 저녁이나 한 끼 먹고 헤어지는 그런 정도고 네. 또 아니면은 우리 각 지회장님들이 개인적인 사재를 틀어 가지고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고 이런 형편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가연 예술인들이 문화인들이 창작 활동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줄어들고 네. 또 창작을 하면 그게 발표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낙후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지금 땅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네. 다시 일으켜서 지상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합니다. 네.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남지현 지회장님께서도 운영이나 좀 예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이 연예인협회에서도 그게 방안을 두고 조금 더 나은 행사,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 이런 행사를 하고 싶은 사정이 있고, 또 하나 요번에 청소년 가요제에 고성 사랑회와 고성군과 또 합작을 해서 좋은 또 볼거리를 문화 행사를 또 만들어집니다. 추가로 그 행사 때 2부 행사가 있으니까 그때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또 우리 가요제도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 연예인협회에서 이 인터뷰를 통해서 하나 더 또 당부 드릴 것은 우리가 각 면의 이장님이나 어촌계장님을 통해서 한국 고성예총이나 연예인협회나 신청을 해주시면 접수를 하시면 무료로 봉사활동을 나갑니다. 네. 요즘 시골에 가면은 노래교실도 있습니다. 거기서 배우고 닦은 실력을 한번 또 발휘도 해보시고, 또 마을에 남아하신 분들 거기에서 또 소외되어 있는 분들 같이 우리 하루 정도 놀아주시고, 선물도 우리가 해가서 놀고 병원도 찾아가고 하니까 이 인터뷰를 보시고 꼭 많은 접수를 좀 하셔서 우리도 봉사도 하고 거기서 하루 즐거운 시간 한번 보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3년째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이장님을 통해서, 계장님을 통해서, 분회 회장님을 통해서 접수를 하면 우리 연예협회에서는 무료로 봉사활동 하고 있으니까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니 해도 좀 국민들이 건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좀 담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요, 반면에 또 보람된 순간도 참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기억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예, 보람된 것, 최고로 보람된 것은 이런 가요제를 함으로써 또 우리 회원님들이 몸을 안 아끼고 따라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제일 큰 보람이 있고, 또 하나는 청소년 가요제와 공연 가요제로 인해서 이제는 시작하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전자의 실수가 있었고 행사 과정에서 정확하지 못한 점도 실수가 나옵니다.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또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힘을 얻고 배워서 더 큰 사람으로, 더 큰 단체로 거듭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힘을 주시면 저희도 그에 대한 보답을 할 것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정영도 회장님께서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많은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애청지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군비 보조를 지원해 주는 만 여전히 하지도 않고, 제가 이제 작년, 금년 문화관광부에서 주간 시행하는 토요문화학교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지원 신청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이제 저희들이 받아서 2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고성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학교 수업이 아닌 자기 어떤 숨은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토요문화학교라는 걸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네. 또 더구나 이제 금년에는 제1회로 한국 메세나주에서 주관하는 기업 매칭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국 메세나에서 사업비를 50% 지원해주고 지역의 기업이 50% 참여하는 그런 사업을 하나 저희들이 또 이번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고성군 하이면에 제1회 고성군민음악제를 하려고 합니다. 맨민음악제를. 네. 이제 거기에는 이제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우리 지역은 사업비의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도록 이미 약속을 받았고, 네. 그런 부분이 저로서 상당히 보람되고 또 힘을 솟구치게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정영도, 남지현 회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괜찮고요. 앞으로 좀 향후 발전 비전이라든지 한 말씀 남겨주시겠습니까?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지금 고성이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하고 많이 낙후됐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제가 앞으로 임기가 2년 남았습니다. 네. 남는 동안에 고성을 문화의 도시로 바꾸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우리 고성군에서도 많은 부족한 돈을 지원해줘가지고 문화예술적으로 열성을 보여주셨는데, 가능하면 저는 외부에 눈을 이제 시야를 돌려가지고
소위 이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라든지 그 외에 각 매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그쪽에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문화예술 접하는 기회가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예. 자, 남준 지원에게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전국에 보면은 가요제가 많습니다. 삼천포의 삼천포 아가씨, 또 함안 처녀배사고, 부산 현인가요제, 예, 같은 전국 가요제입니다만은 거기에 못지않는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큰 가요제를 자리매김해서 또 고성의 공영 엑스포와 더불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로 또 고성 군민과 함께하는 그런 가요제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또 더불어서 청소년들을 위한 가요제 역시나 힘 닿는 데까지 정말로 화이팅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힘을 한번 쏟고 싶습니다. 네. 이처럼 두 분의 열정이 있다면요, 고성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위상을 좀 떨칠 수 있는 그런 축제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인터뷰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고성 예총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늘 국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 프로그램을 선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예산이라든지 공간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어려움의 모습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국민들의 따뜻한 응원과 성원 그리고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역 예술 발전을 위한 노력, 고성 예총의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